10월 31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금천구가 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 건강통계를 기반으로 지역에 꼭 필요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승인통계 조사로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실시됩니다. 조사는 1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 대상자와 1:1 면접 방식으로 진행하며 조사 대상 1명당 30분에서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지급됩니다. 조사 항목은 건강행태,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 수준, 삶의 질 등이며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지표를 포함해 조사를 진행하며 기존에 실시했던 신체 계층 및 혈압 측정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올해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통해 생산된 통계 자료는 지역사회 건강 수준 파악, 보건사업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건강 관련 정책을 펼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금천구는 금동초교 내 급경사지 주민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 지난 29일 남부교육지원청, 서울 금동초교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금동초교 내 급경사 구간에 수직형 엘리베이터와 보행 데크를 설치해 그간 학교 내 가파른 경사로를 따라 거주지를 오가던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개 기관은 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 해소,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금천 어르신 복지센터에서 50플러스 센터 상담, 프로그램 기획, 평가 업무를 수행할 정규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사회복지 경력 2년 이상 7년 미만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2 및 노인복지법 제39조 17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입니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실제 운전 가능자는 우대합니다. 접수기간은 8월 12일까지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어르신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천구는 5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식품 적객업소 약 1,500개소에 위생마스크 7만 5천 개와 손소독제 3,000개를 지원합니다. 지난달 진행된 협회 소속 업체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구는 지난 28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달식을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식품 적객업소 지원을 위한 방역 위생용품을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금천구 지회에 전달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훈제연어, 날치알, 생선구이 등 소비자가 가열, 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하게 되는 즉석 섭취 수산 가공품 40개 제품을 긴급 수거, 검사한 결과 훈제연어 4개 업소 1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 제네스가 검출돼 전량 폐기 조치했습니다. 또한 시는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훈제연어를 유통한 4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훈제연어 생식 섭취는 주의해야 하며 특히 고위험군은 더욱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제38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 예정작 20작품을 공개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최종평가와는 별도로 시민이 직접 뽑은 시민공감특별상 3개의 작품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공감특별상은 일상 속에서 함께하거나 특별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가기도 할 시민들로부터 우수한 건축물로 손꼽힌 건축물의 설계자에게 주는 특별상으로 건축 전문가인 심사위원 평가와 별도로 시민 투표를 통해 공감을 얻어 선정된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2주간 수상작 20작품에 대한 시민공감특별상 시민투표를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진행하며 시민 누구나 선호하는 3개 작품에 대해 투표 가능합니다. 서울시 건축상 수상작 최종 발표는 시민투표 종료 후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건축문화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로 7017 서울로 문화센터에서 8월 1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여행자의 서재, 걸어서 동네 여행,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도보 여행을 주제로 한 걸어서 여행 에세이, 걸어서 여행 드로잉 강좌를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새로운 형태의 여행을 선택해야 하는 오늘날 일상 자체를 여행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제시하며 서울로 7017과 동네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여행자로서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나눌 걸어서 동네 여행, 도보 여행, 일상 여행에서 느낀 자신만의 추억과 감상을 에세이로 써보는 걸어서 여행 에세이, 서울로 7017 상부의 풍경 등을 더욱 생생히 기억할 수 있도록 어반 스케치 여행 드로잉으로 옮겨보는 걸어서 여행 드로잉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행사가 진행되는 서울로 문화센터를 포함한 서울로 7017의 모든 편의시설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을 위해 입장객은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며 입구에서 발열 체크 후 입장이 가능하며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작성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로 7017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은 서울로 7017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제2의 평화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형 평화통일 콘텐츠 발굴을 위해 서울시 남북 교류 협력 분야 정책 브랜드, 정책 CM송, 서울 속 평화통일 상징 공간 찾기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모집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시상 규모를 대폭 늘려 대상 500만 원 등 총 21개 작품을 선정합니다. 공모는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가족이나 친구가 함께 영상에 참여하는 등 일반 아마추어 작품을 우대할 예정입니다. 일반부는 만 19세 이상, 청소년부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동등 연령이면 지역에 상관없이 응모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을 지원하는 치매 공공후견인을 64명에서 80명까지 확충하고 코로나19에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서울시 치매 공공후견 사업은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돼 후견인이 필요하나 자력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을 지원해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비용 관리, 복지 서비스 신청 대행, 의료 서비스 이용 지원 등 맞춤형 지원으로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시 치매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차원 치매 공공후견사업 강력지원단을 운영, 현재 후견인 25명이 치매 환자 한두 명과 매칭, 총 27명 치매 환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공공후견인들은 코로나19 발생 장기화로 더 고립되기 쉬운 치매 환자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수령, 병원 진료 동행, 요양원 입소 환자의 안부 확인, 비대면 전화 안부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치매 환자의 안전망이자 조력자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치매 공공후견인의 표준화된 업무 지침을 통해 업무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의 질을 높이고자 슬기로운 후견생활 포켓북을 제작해 31일부터 배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유에 단가가 저렴한 난방용 등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대량으로 제조하고 대형 건설 공사장에 건설기계용으로 판매 유통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 관련 수도권 북부본부와 6개월에 걸친 공조수사 끝에 석유 불법 유통사범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건설기계에 다른 석유 제품이 혼합된 가짜 석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출이 증가해 대기질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의 고장 등으로 공사장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입건된 4명이 판매한 가짜 석유는 총 752리터였으며 검거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짜 석유는 총 4,274리터에 달했으며 전량을 압수 조치해 향후 폐기할 예정입니다. 시는 가짜 석유가 특수설비 전문기술 없이도 손쉽게 제조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 제조 판매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 시구 관계부서와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합동 단속을 벌여 가짜 석유 제조 판매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인센터는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의회와 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에 대한 상담과 자문 제공을 골자로 하는
법률 지원 업무 협약을 30일 체결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들은 돌봄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어 기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상황 대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는 회원기관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상황 및 돌봄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공익법센터에 연계하고 공익법센터는 필요에 따라 상담 및 자문을 포함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대표 상담 번호는 1670-0121번입니다. 서울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2020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추천 대상은 서울 시내에서 소기업 또는 상점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원봉사, 기부, 선행을 실천하거나 교육, 의료, 문화 등 분야별 재능 기부 등 지속적인 봉사를 하는 소상공인이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기여를 한 소상공인도 특별 선정할 예정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소상공인을 알고 있는 기관, 단체, 시민은 누구나 추천이 가능하며 8월 31일까지 제출 서식 작성 후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 담당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추천서 및 공적 조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 관련 컨설팅과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마을 노무사 사업 하반기 일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노무 컨설팅은 마을 노무사가 해당 사업장을 2주간 총 2회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첫 방문 시에는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휴일 운영 등 해당 사업장의 노무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개선책을 마련합니다. 이후 두 번째 방문에서는 첫 방문 시 파악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직원관리 필수 서류를 제공하고 노무관리 개선 방안을 안내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1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취업규칙 작성도 지원합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임금이나 근로일자,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복무기율을 사용자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규정입니다. 컨설팅 종료 후에도 시 담당자가 사업장에 전화나 이메일 등을 발송해 컨설팅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무료 노무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서울시 노동정책 담당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하거나 메일,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노동정책 담당관으로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가 2025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퇴출합니다. 시구 산하기관에서 이용하는 공용차부터 서울시의 인허가가 필요한 시내버스, 택시, 공항버스, 시티투어버스까지 공공분야 차량이 모두 대상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구매하는 차량은 100% 친환경 차량으로 하고 기존에 사용 중인 경유차는 교체 시기가 도래하는 순서대로 친환경 차량으로 바꿔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관용 차량뿐 아니라 인허가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까지 아우르는 경유차 퇴출 정책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이며 기존 차량의 교체 계획까지 포함하는 대책 역시 공공분야에서는 첫 시도입니다. 이번 계획은 서울시가 지난 8일 발표한 서울판 그린 뉴딜 5대 분야 중 수송 분야의 세부 실행 계획으로 추진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인허가가 필요한 시내버스, 택시, 공항버스, 시티투어버스 사업도 2020년 7월 6일부터 기존 및 신규 사업의 경유차에 대한 인허가를 금지하는 등 주요 교통수단 분야에서도 시행됩니다. 서울시의 등록 및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화물자동차, 렌터카, 나눔카에 대해서도 경유차 퇴출을 위한 대대적인 민간 동참을 이끌며 시민들이 경유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기 수소차 등 미래 환경을 생각하는 올바른 소비 행위를 유도하고자 시민단체와 협력해 대대적인 시민 실천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는 데 집중합니다. 아울러 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 경유차 주차요금 할증, 공영주차장 내 사업용 경유차 차고지 활용 제한, 경유차 감축을 위한 기업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발, 거주자 우선 주차면 친환경차 가점제 확대 등 경유차 소유와 이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할인율을 제공하여 공연장 문턱을 낮추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0 대극장 올패스를 선착순 500매 한정 판매합니다. 대극장 올패스는 초연 10주년 기념 공연, 뮤지컬 모차르트, 서울시 합창단 신나는 콘서트 등 2개 공연을 약 80% 할인된 18,000원에 관람 가능합니다. 2020 대극장 올패스는 8세 이상 25세 이하의 초, 중, 고, 대학생만 구매할 수 있으며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가입 정보에 따라 출생연도 1996년부터 2013년까지의 아이디로만 1인당 최대 2매 구매할 수 있으며 동반 관람자에 대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특히 휴대폰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 미성년 학생들을 위해 포털 사이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어 보다 손쉽고 간편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대극장 올패스 티켓은 8월 3일 오후 2시부터 구매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 미관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2020 서울 가꿈주택 사업의 신청 기간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서울 가꿈주택 사업은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 내 노후주택 성능 개선 공사 비용의 2분의 1, 최대 2천만 원까지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접수 종료일을 지원 예산 소진시로 연장하여 시행합니다. 가꿈주택 사업 대상 지역인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은 서울시 집수리닷컴이나 해당 자치구청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 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의 경우에는 증축 공사의 집수리 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공종에 상관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원제도 일부를 개선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사업과 옥내 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사업 등 다른 지원 사업과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집수리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금천고가 포함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18개 교를 2021학년도부터 일반 고등학교로 일괄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도입 취지에 따라 공립고 교육력 제고를 통해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 완화에 기여해 왔으나 2013년 이후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정책 추진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간 차별성이 미미해졌습니다. 특히 교육부의 고교체제 개편 및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 발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최근 정책 환경 변화는 이번 전환 결정의 주요 배경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그동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학교장 간담회, 전문가 정책 협의회 등을 통해 학교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 기간이 남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경우 학내 의견 수렴,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전환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조기 전환이 확정되었고 그 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2021년 2월 지정 기간이 종료되어 일반 고등학교로 자동 전환하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안정적인 일반 고등학교 전환을 위해 기존 교원 인사 원칙 한시적 유지, 전환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컨설팅 강화, 일반고 역량 강화 예산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기자재 예산 등 다각적인 지원 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전환 이후에도 이들 학교가 지역사회 고교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되더라도 현재 재학생은 졸업 시까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뉴스라인의 김호경, 김진수, 한영진이었습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인이 함께 만들어갑니다.